동창회에서 아직도 일하냐는 조롱들은 노인의 1년 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입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고 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도윤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입니다. 그의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안에는 어제 산 회색 재킷이 있습니다. 66세의 나이에도 어깨는 곧았지만 손등의 화상 자국과 손톱 밑 검은 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누군가 손을 흔듭니다. 고등학교 동창 김상철입니다. 은행 지점장을 하다 은퇴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야, 너 아직도 이래? 상철이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입니다. 응, 조금. 이 나이에 뭐하러. 이제 좀 쉬어야지. 웃음소리가 번집니다. 도윤은 물잔을 들어 입을 적십니다. 그는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공장, 병원을 오가며 전선을 연결하고 두꺼비 집을 교체했습니다. 손끝이 민첩했고 어떤 회로든 한 번 보면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거리가 줄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더 빠르고 저렴했습니다. 도윤은 작은 수리일을 받아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형광등 교체, 콘센트 수리, 누전 점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제주도에 펜션 하나 샀어. 요즘 거기서 느긋하게 지내지. 옆 테이블의 친구가 말합니다. 다른 친구는 손자 사진을 보여줍니다. 우리 손주 봐. 벌써 초등학생이야. 도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살지만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봅니다. 며느리는 도윤을 불편해합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도윤아, 너 연금은 나오지? 조금. 그럼 됐네. 편하게 살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쪽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도윤은 호텔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목도리를 여미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전동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흐릅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환한 빛이 새어나옵니다. 가로등이 길을 밝히고 빌딩의 네온 사인이 깜빡입니다. 그 불빛들을 보며 도윤은 생각합니다. 저 빛들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전선을 연결한 사람, 스위치를 단 사람, 누전을 막은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래된 관절염 때문에 도윤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 손은 아직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었습니다. 작은 원룸 벽에는 아내와 찍은 낡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내 정미선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미선아. 그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나 아직 꺼지지 않았어.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속에는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섞여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휴대폰 화면에 희망요양원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선생님, 복도 조명이 또 나갔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도윤은 공구 가방을 챙깁니다. 낡은 가죽 가방은 40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요양원은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입니다. 3층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납니다. 도윤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참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젊은 간호사가 복도를 가리킵니다. 천장에 LED 조명 2개가 꺼져 있습니다. 도윤은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조명 커버를 열고 배선을 확인하니 접촉 불량입니다. 그는 전선을 다시 연결하고 조명을 켭니다. 환한 빛이 복도를 채웁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두우면 넘어지시거든요. 간호사가 말합니다. 조명이 중요하지요. 도윤은 공구를 정리하며 복도를 둘러봅니다. 복도 끝에서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녀는 벽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다가갑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요. 밤에는 더 무서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는 3년 전을 떠올립니다. 아내 정미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여보, 미선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손은 늘 따뜻해요.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평생 사람들에게 빛을 준 사람이에요. 무슨 빛이야? 그냥 전선 연결한 거지. 아니에요. 당신이 고친 불빛 덕분에 누군가는 안전하게 밤을 보냈을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미선은 미소를 지었고 그리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간호사의 목소리에 도윤은 정신을 차립니다. 아, 네. 요즘 어르신들이 밤에 자주 넘어지세요.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요. 밤에도 켜져 있나요? 전기세 때문에 11시에 꺼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화장실 가시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합니다. 밤에도 켜져 있으면서 전기를 적게 쓰는 조명. 사람이 지나갈 때만 켜지는 조명. 그런 게 있다면 할머니처럼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회로도와 전기공학책이 쌓여 있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 연필로 뭔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도윤은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민수야, 아빠인데.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조금 차갑습니다. 아빠가 조명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센서 부품 살 수 있는데 알아? 아버지, 그런 거 왜 만드세요? 시중에 다 있잖아요. 아니야. 조금 다른 거야. 노인들을 위한.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나이가 몇인데 또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 그래요? 민수야, 아빠는. 저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종이 위에 회로를 그립니다. 센서, LED, 배터리, 타이머. 머릿속에서 설계도가 완성되어 갑니다. 미선아. 도윤은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봅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빛은 사람을 위한 거였어.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합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회로도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허함이 아닙니다.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새벽 5시 도윤은 일어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공구 가방을 챙깁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도윤은 용산 전자상가로 향합니다. 2층 구석에 폐가전 부품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도윤은 센서 모듈을 찾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요. 2개 주세요. 도윤은 LED 전구와 배터리도 샀더니 주머니가 가벼워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책상에 부품을 펼쳐놓습니다. 센서, 전선, 납땜기, 테스터기. 그는 안경을 쓰고 회로도를 다시 봅니다. 첫 시도는 실패합니다.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배선을 다시 확인하지만 문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센서가 작동하지만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쉽니다. 밤 11시 손가락 끝이 화상으로 붉게 부어오릅니다. 납땜을 하다 실수했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실패가 반복됩니다. 센서가 너무 민감해서 바람에도 켜지거나 너무 둔감해서 사람이 지나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젠장. 도윤은 드물게 욕을 내뱉습니다. 책상 위에는 망가진 부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 민수입니다. 도윤은 놀라 문을 엽니다. 들어와라. 민수는 방 안을 둘러봅니다. 전선과 부품, 회로도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빠가 만드는 거야. 조명인데.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노인들이 밤에 넘어지잖아. 그걸 막으려고. 아버지 한 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현실을 보세요. 민수야, 제발 그만하세요. 아내한테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장인어른이 집에서 전선 땜질한다고. 민수는 돌아서서 나갑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손이 떨립니다. 내가 틀린 건가? 그는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보지만 미선의 미소가 희미합니다. 미선아, 나 뭐 하는 거야? 밤이 깊어갑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손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새벽 3시, 도윤은 서랍을 엽니다. 안에 일기장이 있습니다. 여보는 전기를 다루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아파트 정전 사고를 고쳤다며 뿌듯해하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당신의 손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손이에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미선아,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는 일어나 책상으로 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납땜기를 듭니다. 센서와 LED를 다시 연결하며 이번에는 배터리 용량을 줄이고 센서 감도를 조정합니다. 오전 6시 해가 뜹니다. 도윤은 스위치를 켭니다. 센서 앞에 손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빛이 켜지고 5초 후 꺼집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LED 빛입니다. 됐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선아, 봐. 드디어 됐어. 그는 조명을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닙니다. 안도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도윤은 조명을 들고 창가로 갑니다. 이름을 지어줘야지. 도윤은 중얼거립니다. 길빛.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빛. 그는 공구 가방에 조명을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오늘 요양원에 가져가서 할머니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도윤의 어깨가 펴집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지만 이제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입니다. 도윤은 희망요양원 복도에 길빛을 설치합니다. 벽에 작은 센서 조명을 다는 모습을 간호사가 지켜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 5초 후에 꺼져요. 전기도 거의 안 먹어요. 도윤이 복도를 걸어갑니다. 부드러운 빛의 조명이 켜집니다. 와, 간호사가 감탄합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 SNS에 올려도 돼요?
그냥 조명인데요. 아니에요.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날 밤 영상이 올라갑니다. 제목은 66세 전기기술자가 만든 어르신 안전 조명입니다.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100, 1000만. 3일 후 도윤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한도윤 선생님이시죠? 저는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대표인데요. 네. 선생님이 만드신 조명 영상 봤어요.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도윤은 망설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진지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홍대 근처 카페로 갑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흔듭니다. 선생님 여기요. 윤석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선생님 조명 정말 대단해요. 저희가 양산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양산이요? 네. 요양원뿐 아니라 병원, 지하철, 공공시설에 다 필요한 거예요. 도윤은 커피잔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투자도 못 받을걸요. 제가 투자자 연결해 드릴게요. 선생님 기술이면 충분해요. 왜 저를 도우시려고요? 윤석이 잠시 침묵합니다. 제 할머니가 작년에 요양원에서 넘어지셨어요. 어두운 복도에서요. 지금도 휠체어 타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선생님 조명 봤을 때 할머니 생각났어요. 이게 있었다면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합니다. 늙은 손과 젊은 손이 맞닿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의 방은 작은 작업실이 됩니다. 윤석이 부품과 공구를 가져옵니다. 저녁마다 둘이 함께 조명을 만듭니다. 선생님, 여기 배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니야. 이렇게 해야 안전해. 윤석은 노트에 메모합니다. 도윤은 그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을 봅니다. 윤석 씨, 커피 한 잔 할까? 좋아요. 둘은 편의점 커피를 마시며 밤하늘을 봅니다. 선생님, 제품 이름 정했어요? 길빛이야.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빛. 좋은 이름이네요.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도윤은 미소를 짓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혼자가 아니잖아. 윤석도 웃습니다. 석 달 후 첫 제품 100개가 완성됩니다. 희망요양원 전체 복도에 설치됩니다. 밤에 할머니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닙니다. 선생님, 다른 요양원에서도 주문 들어와요. 윤석이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주문 목록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봅니다. 겨울 해가 집니다. 윤석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내가 배운 것도 많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도윤은 아내 사진 앞에 섭니다. 미선아,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같이 걷는 사람이 생겼어. 사진 속 미선이 웃는 것 같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엽니다. 고교 동창회 초대장이 있습니다. 1년 만입니다. 갈까 말까? 그는 초대장을 다시 넣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길빛 조명 아래를 지나갑니다. 빛이 켜졌다 꺼집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아직 더 비출 수 있어. 그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윤은 다시 그 호텔 연회장에 섭니다. 같은 샹들리에 같은 정장 차림의 동창들입니다. 도윤아 왔구나. 상철이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오랜만이야. 도윤은 자리에 앉습니다. 작년처럼 긴장되지 않습니다. 야, 너 아직도 이래? 누군가 묻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응, 조금. 에휴,
이 친구 좀 봐. 끝이 없네.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하지만 도윤은 웃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랑합니다. 손주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 재산 이야기. 도윤아, 너는 요즘 뭐해? 조명 만들어. 조명? 아직도 전기 일하냐? 비슷해. 도윤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호텔 매니저가 마이크를 듭니다. 손님 여러분, 오늘 식사 비용은 길빛 테크에서 결제하셨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집니다. 길빛 테크요? 상철이 묻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노인 안전 조명을 만드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시선이 도윤에게 쏠립니다. 도윤아, 그게 내 회사야? 상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거라기보단 같이 만든 거예요. 대박, 그 회사 요즘 뉴스에 나오던데. 다른 친구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66세 기술자와 청년 대표의 아름다운 동행. 도윤은 미소만 짓습니다. 야, 그럼 너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조금 더 비추고 싶을 뿐이야.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은 작년과 다른 존중의 무게가 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날게. 내일 아침 일이 있어서. 그래, 수고해. 호텔을 나온 도윤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집니다. 그중 몇 개는 길빛 조명입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조명이 그의 발걸음을 비춥니다. 노인은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합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미선아.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나 아직 비출 수 있어. 별이 반짝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도윤은 걷습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그의 그림자가 길빛 아래를 지나갑니다. 빛이 켜졌다 꺼집니다. 하지만 어둠은 오지 않습니다. 다음 조명이 이미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혼자 타오르지 않습니다. 이어지며 비춥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